이재명 대표 법률특보로 시작해서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 일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광주 서구을 당선되신 양부남 당선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수원구치소에서 날라왔습니다. 날라오시느라고 저희가 생중계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막 걸어 나오시는 것부터 이제 차 타고 오시는 거 저희가 아이고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광주에서 몇 시에 출발하셨다고요? 제가 오늘 광주에서 아침 6시에 차로 출발해서 원래 수원구치에서 오늘 9시 50분에 좀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늦게 갔어요. 한 10시 5분에 도착했는데 전부 다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원래 우리 일정이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장소 변경 접견 특별면회라고 그거 하고 그리고 구치소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질의할 게 있었어요. 그런 계획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두 개가 다 불어됐다. 접견 장소 변경 접견 근여도 불어되고 구치소장 면담도 불어됐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잠깐 회의를 한 후에 이제 간사인 우리 박균택 당선인하고 윤영배 이제 의원하고 둘이 우리 옆에 서 있고 우리 이야기 과정을 여쭤서 불어댔는데 왜 그러냐면 따져봐야 되겠다. 우리 가서 우리 올라간다. 공개 언론에 다 이야기하고 전부 다 구치소장 만나러 갔죠. 가서 갔는데 예상했던 대로 문 안 열어주던가요? 이거 이제 총무과까지는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총무과장이 나와서 소장 접견할 수 없다. 면담할 수 없다. 아니 그 현직 당선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10시 한 10분? 한 15분? 이 정도 거의 갔을 겁니다. 근데 한 30분간 실랑이를 했어요. 우리는 구치소장을 만나야 되겠다. 총무과장은 만날 수 없다. 그래서 30분 정도 실랑이를 했는데 그때 나온 안의 첫 번째 그러면 현역 의원이 누구냐? 현역 의원만 들어라. 현역 의원이 민영배 의원하고 주철현 의원이에요. 두 사람은 구치소장 접견이 가능하고 나머지 당선인들은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들어간 걸로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 현역 의원 2명, 당선인 7명, 9명에 보호자원도 11명이 이제 소장을 가서 접견했습니다. 그때 들어간 시간이 한 10시 한 35분 됐을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정도 한 11시 40분까지 접견했는데 많은 말이 오고 왔어요. 오는데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첫째, 구치소장이 국민을 대표하는 현역 의원과 당선인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구치소장이 우리를 만나지 않는 이유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면 만날 이유가 없잖냐. 기관장이 민원인이 됐든 누가 됐든 오면 만나는 게 아니지. 자기 집 찾아온 사람이. 근데 이렇게 박절하게 30분 이상을 이게 수원구치소 박절합니다. 박절해. 그 이유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추구했는데 소장은 나의 독단적 판단이다. 상부의 지시받고 인간이 나 독단적 판단이고 이리 거절한 이유는 얼마 전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왔잖냐. 왜 민주당에 또 왔냐. 일하고 일 해먹겠냐. 자꾸 오면은.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접경 장소 변경 금지가 허용 안 된 이유가 뭐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에 대해서 구치소장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 규정에 의하면은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피의자는 그런 일반 접견은 허용되지만은 소위 장소 변경 옛날에 특별면회라는 건 허용 안 된다. 그래서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는 추가 수사 내용이 있어서 규정에서 허용이 안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했더니 그러면은 이화영 지사가 추가 사실로 수사를 하고 네 어떻게 알았냐? 당신 어떻게 알았냐? 그렇죠. 어떻게 한 거냐?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았냐? 저희들이 질문했어요. 이게 구치소장 이래 이야기입니다. 이화영에 대해서 추가 수사가 있다는 정보가 있었다. 정보가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수원지검으로 이야기를 해서 수원지검에다가 이야기를 했다. 그랬더니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이런 내용이 있어. 하면서 공문으로 보내줬다. 공문 확인하셨어요? 공문 안 했죠. 안 보여주니까 안 해줘요. 그럼 피의 사실이 뭐냐? 당연히 말해줄 수 없다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정보원이 누구냐? 정보원. 정보원이라면 사람이 될 수도 그렇죠. 있고 또 정보 출처가 어디냐 말해줄 수 없다. 이야기해서 왜 이런 질문이 오고 갔냐? 저희들이 예상한 그림은 구치소장 이야기처럼 자체적인 정보를 수집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있다는 걸 알고 이걸 검찰에 확인은 그런 게 아니라 야 이화영에 대해서 특별면허인데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검찰에서 이게 있어 추가 사실 있어 이걸 해 이러고 하지 않냐는 게 제일 강한 의심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구치소장은 이제 빠져나간 거죠. 정보를 가지고 자체 정보에 의해서 이렇게 했고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화영은 언제까지 특별면허가 중지되는 거냐? 피의 사실 끝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냐? 구치소장과 구치소 측의 주장도 한다면 일견 피의 사실이 종료되기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안 했는데 일은 그래야 된다는 스탠스예요. 아니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도 특별면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하고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되시는 분이 특별면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가족은 면허가 허용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때 어떤 형태의 면허를 했는지. 이게 장소 접견. 그래요. 장소 변경. 변경 접견. 그 이제 세 번째는 그 세간에 화제가 됐던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문서 제출 명령을 분실했다. 그렇죠. 이게 이 공공기관에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을 분실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죠. 요 내용은 뭐 제가 알기로는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마 출정, 호송 관련된 기록을 이제 제출해 달라고 이게 법원에 먼저 사실적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그런 명령을 제출 의무가 있는 기관에 이제 공문을 보내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쪽에서 내는 것은 사실적 신청이 되고 사실적 신청서에 근거해서 법원에서 내는 문서 제출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교도소 간 거예요. 간 건데 제출이 안 된 상태죠. 그렇죠. 안 됐는데 법원은 제출 안 하는데 검찰에는 그냥 즉시 갖다 줬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거냐?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분실됐다. 분실 때문이다. 분실됐다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오늘은 구치소장이 분실하지 않았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고. 왜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 왜 안 주냐고 우리가 물어봤죠. 내일 의사는 있냐? 우리 내일 의사 있다. 지금 준비 중에 있다. 준비 중? 준비 중에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확정적으로 우리가 짚을 수는 없으나 검찰에다 낸 자료잖아요. 이미 공개된 자료예요. 법원에다 오류라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슨 뭔 준비를 더 하고 뭘 준비를 하시고 그냥 딱 넣어가지고 프린트아웃 하면 끝인데. 아니 이미 검찰에 냈으니까 그 자료 그대로 오류라도 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답변을 한 거 봐서는 한 여러 가지 좀 석연찮은 구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준비 중이고 언제 제출을 법원에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내냐? 법원에서 5월 중순까지 내면 된다고 그래요. 5월 중순까지 내겠다고 합니다. 5월 중순이면 벌써 이제 다 다가오고 있는 건데 그렇죠. 실제로 그러면 이게 낼 것 같아요. 이제 낼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상황이 됐으니까 안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참 이게 현역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모두 9분이 가신 거거든요. 현장에 사실 이제 현장 방문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현장 방문이라기보다 현장 조사를 나가신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직접 가서 당사자인 구치소장 보자고 했는데 못 만나겠다라는 방식으로 해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처사로 보입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가 그러면 오늘 중요한 포인트 3가지를 다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있으십니까? 또 하나는 네. 지금 3가지를 말씀드렸죠. 네. 그 또 하나는 우리 법사위에서 네. 이제 그 사실 이화영 전 지사의 주장이 사실인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요청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볼 때 한 10일 이상 지난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를 어떻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우리가 법무부를 통해서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가 법무부를 통해서 구치소로 갔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이 자료가 안 오니까. 그런데 구치소장만은 아직까지 법무부로부터 그 공문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했어요. 그 정도 그러니까 시일이 걸리는 문제인지. 그러면은 법무부가 법사위의 요청을 받고도 그 구치소에 빨리 연락을 해서 자료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늦장을 하는 거 아닌가 늦장 생각이 제출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협조를 안 하겠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느낌이. 심각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 사실 그 뭐 의원님 저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이제 초동부터 쭉 들여다봤는데 이 사건의 출발은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그렇죠. 의혹 사건입니다. 이화영 지사와 공범 관계 있냐가 이제 쟁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김성태 쌍방울 회장, 그다음에 박용철, 방용철 부회장 뭐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을 하고. 급기야 술판 의혹까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렇죠. 수원지검에.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기 위해서 뭐 저런 식의 편의 제공을 한다는 게 과연 그 현대사회 검찰 있을 수 없는 있는 일이냐 이런 비판이 지금 막 제기가 된 거고 이제 실제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검찰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수원지검에서는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 이렇게 서로 이제 주장이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고는 6월 7일로 다가온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약 한 달여의 시간이 이제 좀 그 1심 선고와 관련해서 한 달여 시간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지금까지 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제 전직 그 고검장 출신으로서 특수부 검사로서 이 사건 쭉 들여다 보실 때 어느 대목에서 이 사건 좀 의혹이 있다. 이 점을 좀 들여다 봐야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러한 술을 주고 회유를 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고 이런 사실이 정말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 스스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검찰이란 조직이 존재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심대하고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 뭐냐는 이제 밝혀지지 않고 이제 지금 우리가 밝히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이걸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술판 연합으로서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화영 지사가 자기가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한 일시 그 일시에 김성태 회장, 박용철 부회장, 김성태 3명이 출정한 것은 자료에서 인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것에 근거해서 야, 이 진실이 뭔지 밝혀달라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뭐 교도관 조사해보고 변호인 조사해보고 검사 말 들어보고 수사관 말 들어보고 그런 사실이 없다던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고 소극적으로 하면 되고 감찰 조사를 하든지 무슨 특별조사팀을 만든다든지 수사단을 만들어서 객관적 진실이 뭔지를 밝히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우리 당의 주장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사법방해다. 또 어떤 법치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일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검 말까지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안 하니까. 그리고 이화영 전 지사가 술을 먹었다는 일시, 장소, 음주량에 대해서 다소 약간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변동이 있는데 이 점을 가지고 검찰이나 또 다른 시각에 본 사람이 이왕이 거짓말이다
한 것은 제가 볼 때 논리 비약입니다. 아, 논리 비약이다. 이화영이라는 사람은 예. 지금 심리적으로 극히 위축된 어떤 제한된 공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예. 계속 똑같은 생활하다 보면 오늘이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날짜 기억 잘 못해요. 예. 그래서 그런 기억의 한계를 기억의 어떤 착오를 익힐 수 있는 네. 상황에 처한 사람의 그런 진술이 잘못됐다고 계속 몰아치는 것은 예. 적절치 않고 예. 이 사건은 저는 심정적으로 네. 좀 믿고 싶지가 않아요. 믿고 싶지 않은데 예. 이제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자료 요청하다 주지도 않고 예. 오늘 구치소 갔지만 비협조적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국정조사를 하든 예. 특검을 하든 예. 요 단계로 나갈 상황이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 그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에서 이화영 사건만 놓고 이를테면은 국정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세간에는 뭐 그 조국 대표의 딸인 조민 씨 관련된 거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뭐 다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던데요. 지금 우리 정치사건 특별대책반에서는 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 관련해서 예. 과연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네. 현재 우리 대책반이 노력하고 있고 예. 이것이 관철되면 국정조사도 할 수 있고 예. 특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조국 딸이 문제가 아니라 예. 이화영 지사에 관련된 것만 하는 거죠. 한다면. 한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에 한정해서 국정조사를 하거나 특검을 하는 것이고 조국 대표 딸 뭐 이런 사건은 대상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네. 일단 한다면 요거에 집중해서 그렇죠.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지금 말씀 쭉 주신 내용을 보면 수원구치소가 예. 법원을 이렇게 기망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법원에 제출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늦추는 것은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든지 그냥 주지 않고 버텨도 된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예.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항의 방문을 하고 예. 그러니까 뭐 5월 중순까지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지 예. 내버려 뒀으면 안 낼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던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감시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좀 또 구치소 드는데. 소장은 그래요. 말은 예. 내가 왜 검찰 편을 드냐. 예? 우리 교도 행정도 예. 이런 사건이 연루된 거 싫다. 말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 발언의 신뢰는 되십니까? 뭐 잘 모르죠, 저도. 그런데 이화영 지사 술판 사건의 핵심은 네. 술을 먹었냐 안 먹었냐도 중요하지만은 예. 해유입니다. 해유. 폐유. 예. 해유가 있었냐 없었냐입니다. 예. 술을 먹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은 예. 해유 여부를 떠나서 예. 정말 있어서는 안 돼 수사 기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모든 수사의 정당성과 예. 어떤 신뢰성이 다 무너진 것이고 그렇죠. 예. 술을 안 먹었다 치더라도 네. 어떤 특정한 이익과 결부돼서 네. 회유를 했다는 것은 예. 이 수사 자체가 정치적인 수사다. 이재명 대표를 엮어가기 위한 정치적인 수사다. 예.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또 하나의 중요한 의혹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전관 변호사 의혹입니다. 이 전관 변호사는 2022년 11월 3일에 이화영 그 피고의 어떤 요청으로 내가 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드러난 사실을 보면 2023년 6월 19일 그리고 2023년 6월 29일 두 차례 마지막 접견 때는 무려 76분을 만나거든요. 근데 이 두 차례의 접견 이후에 바로 그 다음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변경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전관 변호사가 누구로부터 요청을 받아서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을 한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건지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이 전 수원지검장 그렇죠. 출신이고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왜 만났나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변호사가 이 변호사는 이화영하고 친구 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화영이 이런 사건이 이화영 지사에 대한 이런 수사가 이르기 전부터 친한 사이였다. 친한 사이고 서로 교류하는 관계였다. 그리고 두 번째
처음에는 이화영 지사의 부탁을 받고 내가 갔다. 예. 갔다 하고 근데 나머지는 이제 부탁을 받지 않은 걸로.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언론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예. 검사의 담당 검사의 부탁을 받고 예. 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담당 수사 검사요? 수사 검사예요. 박모 검사. 박모 검사부터 받고 간 거 예. 아니냐는 이제 예. 민주당에서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심입니다. 예.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 의심. 예. 의심이 있는데 예. 이 담당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내가 무슨 검사 부탁받냐. 네. 난 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고 예. 제도적으로 예. 변호사 선임계를 내지 않은 사람이 예. 변호사가 되려고 예. 피의자나 피고인을 접견을 하는 것이 예. 법리적으로 현재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에요. 예. 불법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네. 중요한 것은 과연 스스로 간 거냐, 네. 검찰 사주를 받아서 간 거냐, 예. 여기 중요하죠. 그런데 이 검찰 사주를 받은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 확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호인과 검사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건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그 문제를 굳이 밝힌다면은 예.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이화영을 접견하기 직전에 예. 검찰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다든지 예. 아니면 그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무슨 통화 내력이 있다든지 예. 그렇다면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예. 근데 그런 게 없다면은 예. 하고들 뚫고 들어갈 틈새가 안 보이는 거죠. 사실 그러면 이 부분도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예, 뭐 예. 전화기를 압수해서 포렌식을 단순히 우리 당처는 의심만 가지고는 네. 할 수 없는 거죠. 예. 또 그 변호사 입장에 선에서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규정상 변호를 맡기 위해서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그 자체를 또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 네. 그러나 이 역시도 왜 만났나? 의심을 두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예, 검찰에 혹시 사주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민주당은 갖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 그러면 국회 개원하면 앞서 말씀 주신 정치검찰 사건조작 대책단 차원에서 예. 이거 뭐 특검법을 발의한다거나 뭐 국정조사 요구서를 낸다거나 이런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특검을 하려고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고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런 정치검찰 사건팀이 어떻게 앞으로 움직이냐 예. 이 부분은 내가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언론에는 간사가 하기로 했어요. 간사. 간사가 해야 돼. 제가 하면 안 돼요. 단원들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단원들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벼슬이 나서 안 됩니다. 아니 광주 고검장까지 특수통 검사님이 너무 막 귀엽게 말씀하시니까 간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간사가 얘기를 해야 된다. 네, 그걸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다른 그 피고들은 다 지금 보석으로 나왔더라고요. 박용철 부회장, 그 다음에 김성태 회장. 예. 근데 지금 유독 그 이화영 전 부지사만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보석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는 기각 요청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또 불구 수사 원칙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 법상으로는 이화영 부지사를 보석으로 못해줄 바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또 보석을 허용이 안 되는 법정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까지 검토는 안 해봤는데 네. 아무튼 법률로 못해줄 바 아니에요. 왜 공범관계든 김성태도 나오고 박영 다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화영 전 지사가 주장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네. 이렇게 상당히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네. 당과 검찰이 대책 관계에 있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 이걸 내주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법원이 내기 굉장히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기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유감이지만 선고 때까지는 계속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원석 검찰총장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술판 회유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대검에서 또 그 좀 조사를 좀 지시하긴 했으나
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별로 조사는 진행 중이지 않다. 그리고 감찰 요구 민주당에서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대검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원석 총장은 수원지검을 굉장히 신뢰한 것 같아요. 검찰을 믿는 거죠. 예. 믿고 그래서 방금 말씀한 것처럼 감찰이라든지 또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뭔가 객관적으로 네. 밝히려는 어떤 외부적인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네. 단지 민주당을 향해서 예. 사법방이다. 예. 법치주의를 훼손한 거라고 일축하고 있는데 예. 계속 이렇게 나가면은 예. 결론은 특검으로 가는 거죠. 검찰이 이렇게 버티면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특검 안 가더라도 최소한 국정조사를 가는 거죠. 국조한다. 예, 예.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검찰이 세게 스스로 감찰을 하든 내부에서 그렇죠.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예, 예. 이건 특검의 문을 여는 거네요. 여는 거죠. 예, 이원석 총장 스스로 특검의 문을 그렇죠. 여는 거다. 이 사건은 예. 제가 검찰에 오래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제 바람이 있다면은 네. 무슨 특별 수사단을 만들든지 예. 그래서 명명백백 밝힘으로써 예.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는 집단이 아니다. 예.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예. 국민의 것이다. 예. 라는 것을 밝혀야 됩니다.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요. 희박해 보인다. 희박해 보여요. 예. 왜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런 판단을 못할까요? 신뢰죠. 자기 식구에 대한 신뢰가 강한 것 같아요. 식구에 대한 신뢰가 예, 강하다. 제가 이 일이 벌어지고 예.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예. 이제 후배들로 전화를 해봤어요. 예, 후배들에게. 예. 야, 이런 일이 이런 일을 하면 되겠냐? 예. 전부 다 아니 지금 고민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답니까? 전부 다 그 이렇게 그런 가능성 자체를 다 부정합니다. 총장이 아닌 네. 검사들도 예. 어떻게 그런 일일 수가 있었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후배들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수원지검에서 그 당시 수사할 때도 예. 탈끝만 치더라도 절차적으로 하자된 일 하지 말라고 특별 지시가 내렸고 네. 이재명 대표는 수사가 아니더라도 조심해야 될 검찰 요즘 수사 분위기에서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축하더라고요. 근데 김영일 부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그런 그렇죠. 사건 과거 이런 전과가 있죠. 전과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더 의심이 좀 가는 대목이 그렇죠. 있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우리 후배들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예. 맞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 후배들도 모르겠죠. 이처럼 검찰들은 제 식구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제 식구 감싸기. 예. 예. 감싸기. 뭐 감싸기도 있어요. 신뢰. 일단 믿는 거야. 내 식구를 믿어. 믿어. 근데 총장도 믿는 거요. 네. 그래 더 이상 액션이 안 나오는데 이것은 불행한 일이죠. 예. 뭐든 범죄도 범죄라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 범죄잖아요. 네.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범죄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상식적으로 일 수 없는 일이에요. 예. 일 수 없는 일이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걸 좀 보다 더 생각을 바꿔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과거에 사실은 한명숙 모해 위증 사건 관련해서 이문정 검사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들, 앞서 이제 김영일 검사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류우성 간첩 조작 사건도 있어. 뭐 그 지금 이시원 공직부장 비서관으로 가 있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검찰 조직에서 있었던 이런 일들을 비춰본다면 좀 자기 검열 차원에서라도 그렇죠. 검찰이 좀 이 사건 뭔지 좀 파악을 그럼 똑바로. 방금 열거했던 모든 사건도 당시에는 똑같은 반응했습니다. 지금처럼. 맞습니다. 예.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했는데 결국 박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원석 총장과 한번 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원석 총장하고요. 네. 지금 통화해요? 이원석 총장이 제가 전화하면 안 받을 겁니다. 예, 농담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검찰의 명운이 걸린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조금 전에도 계속 반복해서 하지만 이것은 검찰의 존재 의미를 존재 의미를 계속 가져가냐? 검찰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냐는 사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문을 닫느냐, 아니면 계속 그렇죠.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첫째, 안 하고 있다. 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 검찰의 명운이 달린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수사할 기대 가능성이 있는 거냐? 예. 기대 가능성이 낮다. 세 번째, 네. 검찰이 결론을 냈을 때 예. 그런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냈을 때 검찰이 결론을 냈을 때 네. 국민이 믿겠는가?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저는 세 가지 특검이 필요하답니다. 네. 안 하고 있다. 예. 기대할 기대해서 가능성이 적다. 예. 세 번째, 검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거 해야 특검이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 자기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특검을 해야 된다. 특검을 해야 된다. 자기가 해서 낸 결론은 예.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발표했습니다. 아, 발표했죠. 바빠고 뉴스를 못 봤는데 발표했습니까? 예. 예.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죠. 김주현 수석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두 번 같이 근무한 적 있죠. 예. 어디서 같이 일하셨습니까? 제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할 때 우리 김주현 차관이 그 과장을 했습니다. 수사 지원과장이라고 했고 제가 중앙지검 특수부장 할 때 우리 직속 차장을 했어요. 부장과 차장 사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긴밀한 사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업무적으로는 굉장히 긴밀하죠. 네. 매일 결제를 받아야 되고 서로 업무에 토론해야 되고 이제 업무적으로 굉장히 긴밀한 관계였죠. 그런데 그분은 연배는 저거 비슷한데 기수는 저보다 4개 기수가 선배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관계는 서로 이렇게 잘 모르죠. 서로 그러니까 어울리고 그런 관계는 아니니까. 그런데 왜 김주현 전 차관을 수석에 배정?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아니 윤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민심 청취를 위해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때 만나 보니까. 뭐 민심 청취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좀 그런 지적이 많아서 민심 청취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거기에 김주현 법무부 차관을 모셨다라고 오늘 기자들한테 직접 내려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 본인이 대통령처럼 됐을 때 민정수석실이 여러 가지 공권력을 장악하고 사정의 역할을 하면서 폐해가 있어서 나는 폐지한다 했는데 지금 2년이 안 돼서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심을 청취한다면 지금 시민사회 수석이 있어요.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고 또 민심을 청취하려면은 민심을 살아갔던 지금까지 했던 업무 영역 현재의 상태가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영역에 종사했던 분 현재도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분 예를 들면은 시민단체 활동 분이나 언론이나 이런 분이 작업할 겁니다. 그런데 검사는 민심 청취하고는 거리가 먼 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가 됐든지 그리고 변호사를 했다 할지라도 의뢰인을 만났더라도 그건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검사는 김주현 차관을 개인적으로 지적해서 한 소리가 아니라 누가 됐든 검사 출신을 데리고 민심을 청취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앙호인 겁니다. 눈 가리고 앙호.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정기관을 장악하려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정기관 장악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악용이다. 그런데 이제 저희 오늘 아침에 출연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께서는 아니다. 이원석 총장이 검찰이 살기 위해서라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도 세게 할 거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그리고 그렇게 눈치 보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정부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원석 총장과 그리고 김주현 수석이 서로 갈등할 거다. 말 안 듣는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 제가 언론에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이 맞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두고 보면 알아요. 두고 보면 알아요. 제 설명이 좀 맞떨어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논리상 그렇지 않다는 주장. 왜 그러냐. 검사가 가장 관심을 가진 인사입니다. 인사. 인사가 만사거든요. 근데 검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의 등을 돌린다? 상상이 어렵죠. 물론
이원석 검찰총장이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까? 네, 넉 달 남았습니다. 몇 달 남았으니까 막판에 한번 등을 돌리고 간다. 본인은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검찰 조직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내 수명을 단축할 검사 있겠습니까? 그 민정수석한테 대등이면 그래도 다시 한 주로 보내버렸는데 거기서 찍소리 못하는 그럴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총장은 어차피 가는 3, 4개월 남았으니까 내가 국민 앞에 멋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은 순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 그런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검찰 조직이 이원석 총장이 그런 뜻에 따를 리가 없다. 따를 리가 없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그렇게 안 된다. 결국에는 민정수석 눈치 보고 권력에 편승하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처럼 검찰은 조직이라는 게 인사가 중요해요. 인사를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에요. 그럼 대통령 인사할 때 누가 보좌를 합니까? 장관과 민정수석이에요. 근데 제가 검찰에 있을 때 경험이 뭐냐면은 헤게모니는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헤게모니는. 그렇죠. 민정수석이 노하면 검사는 되게 힘들어요. 누가 뭐라도. 민정수석이 노하면 검사장 못해요.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모든 검찰 고위직 간부가 되려면은 민정수석과 코드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더 강화되는 거예요. 민정 생기면은.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검찰 고위직이 되려면은 민정수석에게 어떤 뭔가 서로 인연을 라인을 형성하려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민정수석이 대든다? 글쎄요, 나는 그렇게 용감한 검사 본 적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렇게 용감한 검사 본 적 없다. 본 적 없어요. 이제 집에 가려니까 삼색을 나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하기 힘들어요. 넉 달 집에 갈 날 넉 달 남은 이원석 총장은 멋있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있죠. 어차피 나가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검사들은 그렇게 용감한 검사 없다. 자, 그러면 김주현 수석과 더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정 당국에 대한 그립은 확실히 강화가 될 걸로 친정 체제 구축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그립력이 세질 겁니다. 그립이 세지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그립을 세게 지어서가 아니라 김주현 민정수석이 야 너희들 보고해 이 사건 이렇게 처리해 구체적인 지시를 해서가 아니라 검찰 조직상 민정수석의 눈치를 보게 되고 민정수석이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보고하게 된다. 그런데 이원석 총장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주변에. 나 임기 끝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사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사건 깔끔하게 끝내고 가겠다. 좋죠. 끝내야죠. 그럼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네요. 그동안 뭐 했어요? 집에 가기 전에 뭐 했어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굉장히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과 1심 판결을 보라면은 주가 조작에 연루됐던 정황상 연루됐다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대책 의견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근데 4년 동안 수사 안 했어요. 이원석 총장 되어서 총장 임기가 2년이 그 2년이 다 되고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겠습니까? 이게 무혐의라면은 왜 무혐의 못합니까? 진짜 무혐의하죠. 무혐의를 안 하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이제 4개월 남았어요. 5월 달부터 수사를 5월은 못 하겠죠. 6월 달부터 6, 7, 8, 9월은 가야 되니까 3개월 합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한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 7월 있다고? 그럼 7월 동안 7, 8 두 달 해요. 이 사건 4년 동안 하는 사건을 4개월, 2개월에서 사건을 종결 짓는다? 이것은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의욕이 강한다 할지라도 손발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손발이. 그리고 그렇게 짧은 시간에 사건을 종결한다는 것은 부실공사. 부실공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이원석 총장이 들으면 저를 굉장히 미워하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서운할지 몰라도 이렇게 되면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특검을 다시 재발의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 거부권에서 기각됐는데 요걸 물타기 위한 그것은 방탄용이라는 의심을 받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을 한번 9월까지 끝내주겠다. 우리는 쌍수도 환영이죠. 만시지탄이죠. 빨리 해도 좋죠. 근데 그것도 누가 보면은 김건희 여사 사건 하면서
구색맞추기로 짜맞췄다고 오해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원석 총장은 네. 이 사건 놔두고 떠나는 게 좋아요. 후임 총장이 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 졸속공사, 부실공사 하지 말고 예. 충분히 사실 밝히도록 해놨습니다. 예. 이재명 사건은 부실공사 하지 말고 그건 빨리 떼주고. 예. 예. 나가라. 그냥. 우리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예. 죄가 없으니까. 예. 예. 그냥 나가라. 이거 짧은 시간에 검사총장이 드라이브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면은 예. 진실과 반한 결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총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떠나고 예. 이것이 후임 총장이 왔을 때 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예. 수사를 하고 특검을 받는 게 맞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할까요? 이번에 말씀이죠. 명품백. 예. 명품백.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상 네. 공직자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는 아시죠? 그렇죠. 예. 근데 공직자가 처벌받는 거야. 그렇죠. 배우자가 잘못하면. 배우자 대통령. 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뭘 예. 받아야 되고 예. 공직자 그걸 알아야 돼. 예. 이 두 가지 조건이 예. 돼야지 처벌을 습니다. 이 사건 예. 누가 처벌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처벌받는 거예요. 거죠. 이 사건의 수사의 포인트는 김건희 여사 처벌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냐 아니냐 포인트입니다. 예. 그러려면은 직무 관련성과 예.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을 받은 사실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예. 이걸 밝히려면은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해야 됩니다. 예. 서면 조사, 방문 조사는 국민이 기망한 겁니다. 불러서 예. 최 목사하고 어떤 관계인지, 예. 어떤 경위로 이걸 받은지, 예. 받을 때 뭐라고 해서 받은 것인지를 소상히 조사해야지만이 직무 예. 관련성 여부가 판단이 되고. 예. 두 번째, 예.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는지 예. 말 안 했다 하겠죠. 예. 예? 그렇죠. 예. 또 그러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를 해야 돼요. 윤 대통령도 조사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야지 이게 구속 요건에 해당이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배우자가 이 백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네. 알고 나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네. 이걸 조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할까요? 조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특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특검이다. 네. 예. 또 이러한 결론을 예.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조사하자고 결론을 내면은 검찰 또 부신을 받습니다. 또 불신을 받는다. 그렇죠. 예. 결국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그냥 특검에 맡기는 맡기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특검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지금 보면 막. 그러니까 특검 공화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해야 되는 특검이 윤석열 대통령 현재 최혜병 특검은 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예. 지난번에 특검의 대장동 50억 특검, 네.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 예. 그리고 이번에 했던 예. 이게 명품백 네. 이런 것 네. 뭐 많이 있죠 지금. 예. 네. 거기다가 뭐 고발 사주도 해야 고발사주. 된다. 네. 막 대검 D넷도 있지 않습니까? D넷도 있죠. 예, 그것도 또 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특검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이제 특검을 해야 되는 이슈가 너무 많은데 많죠. 그만큼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 혹은 또 검찰 스스로 의심받고 있는 이제 수사와 그렇죠. 관련해서 특히 예. 이화영 사건 이것도 사실은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 가는 방에 다 특검. 지금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진짜 검찰 이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권력의 눈치 보고 예.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뭐 무슨 자가 굽으면 안 되고 뭐 저울이 기울면 안 되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검찰 고위 간부 또 이원석 총장도 지난 2일인가요? 3일 원래 회의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과도하게 정치 권력에 흔들리는 그렇죠. 영원한 숙제입니다. 영원한 숙제다. 영원한 숙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직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네. 나와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네. 우리 검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민주당 지지 세력에서는 저한테 욕할 수도 있지만은 네. 대한민국 검사들이 다 그리 부패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사의 대부분의 그럼요. 검사들은 예. 정말로 진실을 밝히고 민생과 예. 치안을 주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몇 프로 되지 않는 검사들이 정치권과 이렇게 야합이 돼가지고 예. 어떤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검찰 조직이 늘 문제가 되는 게 열매는 특정인만 먹습니다. 아.
사건이 터지면은 열매를 한 모금도 먹어보지 않은 검사가 연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은 인사입니다. 검찰 개혁은 인사입니다. 제도도 사람이 운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도 거기에 제도를 운영하는 검사가 사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도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 개혁 요체는 인사다. 인사권을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할 때는 총장과 검사장급 고위직이 현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된다. 권력으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누가 임명해야 됩니까? 뭐 국회에서 임명할 수도 있고 미국의 검사장은 주민이 투표를 뽑지 않습니까? 이처럼 고위직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정권으로 자유로운 건 뭐냐? 인사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인사의 자유로운 건 뭐냐?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지 않도록 국회가 됐든 국민이 갖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검찰이 정치의 중립을 지킬 수 있고 국민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2대 국회에서 검사장 직선제라는 형태로 뭐 그게 국회가 됐든 아니면 뭐 국민이 됐든 이런 방향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검찰 인사권을 뺏어 와야 그렇죠. 진정한 검찰 개혁의 시작 또는 출발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우리 민주당 정책은 아마 아닐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이런 얘기했어요. 조국 혁신당이 검찰 개혁이 제일 과제인데 거기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저는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이 우리 민주당 의견은 아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 평소 지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주현 수석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앞으로? 김주현 그분의 수석이 뭐 평소의 성정이나 업무 스타일이나 수석은 첫째 매우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엘리트죠. 아주 엘리트고 업무 처리도 깔끔하고 합리적이죠. 또 기획력으로서 탁월한 사람입니다. 기획통이라면서요. 기획통이죠. 탁월한데 이분은 검찰국장을 했던 분입니다. 검찰국장. 검찰 요직을 거쳤어요. 그럼 이분이 검찰에 있을 때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은 뭘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봤을 겁니다. 본 대로 배운 대로. 꼭 한다는 거 아니고 한다는 거 아니고 익힌 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라. 아니고 이분은 그런 것을 많이 보고 본 거예요. 검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민정수석이. 전 이제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2016년에 그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정국이었는데요. 당시에 박영선 의원이 하나 폭로를 한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우병우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 안에 김주현 차관이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사실상 한명숙 수사 또 이분이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히 이제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페이스북에 우병우 사단의 부활이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굳이 김주현 수석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라인을 세우고 그리고 뭐 좀 알아서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방식으로의 어떤 과거의 우병우 사단의 부활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뭐 조직적으로 막 움직이고 이럴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김주현 차관이 우병우는 아닌지는 잘 몰라요. 실제로 잘 모르겠고. 그런데 김주현 차관은 18기고 김병우 수석 19기인데 좀 말이 좀 안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조국 그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병우처럼 김주현 수석이 와서 그대로 꽉 질 것이다. 그래서 그 뜻처럼 될 것이다.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민정수석 부활 자체가 검찰이 잘 보고하고 민정수석의 심기를 잘 따를 것이다. 그걸로 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분위기 될 것이다. 최소한. 그 작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17.15% 표차로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고 현장을 강조하고 민생을 강조하면서 바뀌겠다. 나부터 변화하겠다. 나부터 어려운 현장을 가겠다라고 하고
대구에 서문시장 한번 가고 그 다음부터 바로 해외에 뭡니까 그 순방 1호 영입성 예, 별로 이렇게 막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범야권 192석이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8석의 정치력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200석에 가까운 파워를 야권의 국민들이 몰아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변화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 당선인들한테 전화해서 한 얘기는 국정운영 기조는 옳은데 홍보, 언론 뭐 이런 게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도 사실상 장광설을 늘어놓으면서 뭐 이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했지 이걸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것을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정도 합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와중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검사 출신의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3년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로 우리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국정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는 없다. 변화는 없을 것이다. 친정 체제를 더 공고해야 할 것이다. 믿을 사람은 옛 전후밖에 없다. 믿을 사람은 옛 전후밖에 없다. 그런데 실제로 모든 공은 우리 윤 대통령이 넘어갔어요. 윤 대통령이 조금만 잘하면은 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문을 열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불통하고 독선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검찰이 있을 때보다 더 불통인 것 같아요. 검찰에 있을 때보다 더 검찰에 있을 때 윤 대통령이랑 같이 수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대선자금 수사. 그게 몇 년도죠? 2002년, 3년, 4년일 겁니다. 2002년, 3년, 4년인데 지금도 한 20년 전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까지 불통을 안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평생 검사를 했던 분인데 정치권을 가면서 밑바닥에서 민심을 살피고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 빠져버렸어요. 그냥 총장의 연장선에 있다가 대권 후보가 된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가려면은 밑으로 내려와야죠.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어느 지역구를 잡아서 지역구를 샅샅이 뒤지면서 낮아지는 주민을 섬기는 서번트 정신, 경청하는 자세 이런 걸 체험을 해야죠. 그래야지만 불통하고 독선하지 않는데 우리 윤 대통령 그런 과정에 빠져서 저렇게 불통하는 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에 있을 때는 이 정도로 불통하거나 이 정도로 독선적이거나 호탕했죠. 호방한 분이었어요? 호탕했죠. 어떤 스타일이셨어요? 호탕했지. 자기 뭐 따르는 동료들도 많고 필요할 때 뭐 자기 거 양보할 줄도 알고 호탕했다고. 근데 그때도 술 많이 드셨어요? 나는 술을 잘 못해요. 술을 못했는데 술은 잘 드셨고 또 검사로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성과도 냈던 수사 성과도 냈던 사람입니까? 근데 정치권을 가서는 저렇게 꽉 막혀버렸으니 제가 볼 때는 낮아지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지 않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정에 닥치는 모든 문제들이 본인의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자꾸 봉착하니까 이게 자꾸 이제 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운영 기조에 변화는 없다. 친정체제를 더 강화한다. 믿을 사람은 옛날의 전우들밖에 없다. 이러면 검찰과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렇죠. 더 센 사정 태풍이 불겠네요. 사정 정국이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캐비넷이 막 열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 정도인데도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이 대파값 모른다고 이렇게 화가 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875원 모를 수도 있고 아니 뭐 그거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파 발언을 전후로 해서 사실상 대통령이 거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그렇죠. 관심이 없거나 공감이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문자로는 이렇게 어려운가 보다 이 정도로 인식하지만 현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전혀 체감을 못 하시는군. 사실 여기에 가장 국민들이 그렇죠. 서운하고 섭섭하고 분노한 거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공감을 못하는 거. 서민들과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게 이제 거기에 그렇습니다. 크게 정권 심판을 받아본 거죠.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 국민들이 표를 주면서 우리에게 164석, 그다음에 11석 175석. 네. 입법과 예산은 우리 독립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은 21대처럼 악순환에 재현될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는 민생 입법, 주요 어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법안을 계속 가결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국정이 이제 마비가 될 텐데 이럴 때 우리 민주당이 할 것은 우리는 민생 위주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어떤 정책과 입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여기서 중요하겠죠. 저쪽에 국민의힘도 설득을 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협치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당이 표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많은 책임감도 느낀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1당이 야당이면서 제1당입니다. 제1당이라는 것은 무조건 반대만 해당이 아니죠. 연정은 아니지만 국정의 어떤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불통하고 국정 기조 변하지 않으면 민주당도 더 힘들 것이다. 그렇죠. 그걸 설득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대통령도 설득해야 되고 국민도 설득해야 되는. 우리에도 험난한 가시밭길이다. 대통령이 불통해서 국민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이 지지율 떨어져서 계속 웃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국정 일정 책임을 져야 돼. 야당이면서 제1당이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설득 과정이 힘들 것이다. 네. 그 말씀 주신 대로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제 그 여당이면서도 가장 큰 다수 의석을 가진 108석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은 이제 175석이고 국민의힘은 108석이고 그러니까 두 당이 사실은 원내 가장 큰 정당이기 때문에 협치를 하려면 그렇죠. 뭐 대화, 타협, 협력 뭐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선도적으로 빠르게 개혁 입법들을 추진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미뤄두었던 뭐 양곡관리법부터 시작해서 쭉 다 추진한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또 반대가 많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재개정안에서 지금 됐죠. 또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뭐 간호법이라든지 지난번에 그 5차례 걸쳐서 형사 거부권 대상이 있던 9건의 법률 이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민주당에서는 재추진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 최혜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소리 종합해 보면은 거부권을 이렇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 최혜병 사건은 수사가 제대로 되면은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한테 미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폭발력 있는 어떠한 특검법보다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으로 가는 특검법이 아마 이게 지금 가장 폭발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피의자 중에서 그 사단장을 빼게 했는지 이런 문제가 만약 사실로 인정된다면은 대통령이 치명적이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그러면 본인과 부인 문제 포함해가지고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데요. 그럼 이것도 또 특검 안 할 수가 없고. 이제 거부권 행사하면은 재의결을 하는데 우리가 협상력을 발휘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총선의 민심을 제대로 읽은 국민의힘 의원이라면은 재의결에 동조할 것이다. 우리는 8석. 이준석 당까지 하면 11석을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재의결이 먼저 법률 시행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올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굉장히 뜨겁게 활동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법사위로 법사위 정하신 제가 거죠?
28년 검사 생활을 했고 또 민주당 대선 때 대선 후 법률단장을 하고 법률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법사위 가라고 합니다. 제가 법사위 가면 잘할 자신 있어요. 가고도 싶어요. 그러나 제가 고집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느 위원회 하나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법조인이 제가 볼 때 37명? 이번에 그 정도 될 겁니다. 민주당의 법조인이 37명이나 이번에 당선됐습니까? 전체가 61명이고 이렇게 제가 그 정도 될 겁니다. 민주당에 37명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다 법사위원 지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저같이 고등검사장까지 혹은 그런 사람 약간 비켜준 것도 낫다는 생각이 들고 어느 위원회를 가든지 간에 열심히 하는 거야. 자기의 정치적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가장 적게는 나를 지지했던 지역민, 보다 크게는 국민, 국가를 위해서 뭔가 내가 의미 있는 어떤 의정 활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으시다면 어디입니까? 저는 행안위를 한번 가고 싶어요. 행안위.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국가 시스템이 지난번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 우리가 탄핵도 했는데 안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오성 지하사 참사 이 모든 게 국민의 안전이 무너지는 국민의 안전한 시스템이 붕괴된 거죠. 그래서 행안위 가면 그런 걸 좀 이렇게 핸딩할 수가 있고 이걸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붕괴된 우리 행정 시스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복원시키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안위라고 하고 싶은데 갈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니 인터뷰가 오늘 시조이가 너무 구수해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재밌다고 그래요? 하십니다. 하여간 오늘 식사도 못 하시고 두 끼 굶었습니다. 아침도 먹고 점심도 먹고. 너무 송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 참여하시느라고 또 수원구치소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고 식사도 못한 채 오후 2시 2분 지나고 있어서 이제는 마무리해서 양분남 의원님이 이제 식사하실 수 있게 저희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요?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얀 카메라. 하얀 카메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이 국회를 걱정하면 안 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따끔한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여 가서 식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